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과 미국의 팬들이 화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한류의 글로벌화를 실감케 하는 이색 팬미팅이었는데요. KBS 생방송 뮤직뱅크와 KBS 아메리카가 이원으로 연결된 팬미팅 현장,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인 아이돌 그룹이 화면에 나오자 떠나갈 듯 환호성이 울립니다. 울먹이는 팬도 보입니다. 화면상이지만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해 실제 팬 미팅의 열기를 방불케 합니다. 온라인 화상을 통해 아이돌과 팬들이 태평양을 건너 하나가 됐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보니까. I really wanted to see them no matter what, so yeah, I was excited. Even though it was in person, but I was happy to be able to experience talk with them. KBS 월드 개국 11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팬미팅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K-팝 팬들을 한자리에 모아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한 KBS 아메리카 SNS 홈페이지는 지원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고 이중 엄선된 22명이 팬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I came all the way from Arizona to see this, and it was really a great experience to actually get to see them like while they did the rehearsal and everything. It was a lot of fun. It was all for Infinite because they're like my favorite group. 정보 기술력이 한류와 더해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K-팝 팬들과 그들의 아이돌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상징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자취가 예술작품으로 승화돼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초기 이민사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도산 선생의 업적을 LA시가 인정해 100명의 유명 인사 중 한 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았지만 멋이 느껴지는 한 쌍의 검은 신발. 도산 선생이 생전에 가장 즐겨 신었던 신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흥사단 창립 당시 신었던 신발을 거의 흡사하게 복원한 것입니다. 아래에는 도산 선생의 이민사와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가 영어로 새겨졌습니다. LA시 공공사업국이 기획한 조형물 건립 프로젝트 Walk a Mile in My Shoes는 다민족 사회인 LA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했던 위대한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취지의 작품입니다. The artwork at both sites pay homage to people who fight for us, who march together, and to celebrate the roles that each of us have in this life of ours. 이날 조형물 완공식에는 도산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와 손자 필립 커리 안 씨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I think it should be good for the community and not only the Korean community but the rest of the Los Angeles community to learn more about how Koreans contributed to the history of LA, America, and have such a good figure that had civil rights on his mind and human rights represented here is really important. 도산 선생을 비롯해 10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의 신발이 길을 따라 조형물로 세워졌습니다. 작품으로 승화한 유명 인사들 중에는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 소울 음악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도 있습니다. 조형물들은 한인타운 서쪽 로데오 길과 제퍼슨 블루바드 사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블루바드와 로데오 길 두 곳에 설치됐으며 제퍼슨 길에는 모두 35개, 마틴 루터 킹 길에는 60개가 설치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자전거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바이크 메신저들인데요. 아슬아슬한 고개 질주가 이어지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이크 메신저의 실태를 최명옥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복잡한 맨하튼 도심 속을 빠르게 질주하는 바이크 메신저, 생명을 담보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물건을 배달해야 합니다. 메신저들은 평균 20마일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을 피하기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37.4마일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전거 인구 대비 전용 도로는 턱없이 부족.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메신저들은 차도에서 자동차를 피해 위험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Yeah, this is actually a lot of dangers while being a bike messenger because we try to deliver things as fast as we can. We have like a million things going on. We have to watch potholes and people, cabs and everything.
현재 맨하튼 곳곳에서는 메신저 서비스를 하다 사망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 서 있는 하얀색 자전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Then all of a sudden he decided to change lanes on the right side, and then all of a sudden I'm looking in the mirrors, I don't see him anymore. They decide I want to make a right turn, then all of a sudden he comes and pops up right on my right side, blind side. So that's pretty much it. That was the most dangerous situation.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메신저의 수는 1000여 명.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메신저 서비스는 이제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적 일처리 방식의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메신저들의 위험한 주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최명욱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하루 사이에 각각 2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단 출범을 알렸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화요일 다운타운 JW 메리엇에서 제32대 한인회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32대 회장으로 취임한 제임스 한 회장과 함께 차기 이사장으로는 강일한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회장이 선임됐고 모두 22명의 이사진이 구성됐습니다. 약 20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요. 제가 서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교포사에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세들을 영입해서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어제 LA 상공회의소도 제38대 신임 회장단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전속호 신임 회장을 비롯해 박진경, 이재원, 알렉스 차 부회장이 차기 회장단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전속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상공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젊은 회장단인 만큼 아주 힘있게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 단체의 신임 회장단과 이사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명에 가까운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고노다마 검증 보고서를 비판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일본을 향한 미 의회에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조한 기자입니다. 여야 소속 미 연방 하원 의원 18명이 서명을 담아 일본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마이크 혼다와 로레타 산체스 등 하원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고노다마 검증 결과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로 유감스럽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서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고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항의서한은 사사의 주미 일본 대사를 통해 아베 일본 총리와 키시다 외상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 의회가 일본 정부에게 문서 형식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20명에 가까운 의원이 서명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미국 조야의 비난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에서 2살 배기 아이 엄마가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공개됐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동영상 찍기에 바빴습니다. 박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소도시. 식당 종업원 복장의 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나 싶더니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여성이 쓰러진 채 무차별 폭행당하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오직 한 명, 피해 여성의 2살 박이 아이뿐입니다. 가해 여성은 급기야 아이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누구도 경찰에 신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했던 당시 상황은 동영상 공개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Initially, I was angry, and then it just turned to disappointment and disgust.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엄마를 지키려 했던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He wasn't afraid. He just wanted to defend his mom. So that's my world right there. Like I love that boy so much. 경찰은 피해 여성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가해 여성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미국 소비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1,014원 50전입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